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경영 관리사 1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힘들고 지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적당한 보상을 하나씩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과목이 끝나거나 어려운 챕터가 하나 끝나게 되면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하루쯤 휴식을 취한다든지 해서 자기 자신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게 된다면은 여러분 수험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은 스포츠 스폰서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스폰서십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스포츠 스폰서십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포츠 스폰서십의 6P가 또 무엇인지, 스폰서에게 제공되는 권리가 무엇이고 스폰서 유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매복 마케팅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포츠 스폰서십의 어떤 개념입니다. 자, 스폰서십이 무엇인가? 먼저 스포츠 스폰서십을 알기 위해서는 스폰서십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스폰서십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 이벤트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기 위해서 이벤트나 스포츠 활동에 대한 교환 수단으로서 재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포츠 스폰서십이라는 것은 어떤 스포츠 단체와 어떤 기업 그리고 다른 중개자 사이의 어떤 그런 교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스폰서십은 어떤 교환적인 어떤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환 속성에 대해서는 그림을 하나 그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스폰서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핵심적인 두 주체가 있습니다. 스포츠 단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스폰서가 있을 것입니다. 스폰서는 역시 기업이겠죠. 이렇게 스포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 단체가 어떤 스폰서에게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포츠 단체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제공하게 되면 스폰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데 활용을 하게 되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스폰서는 스포츠 단체에게 어떤 재정적인 후원들을 해주는 것이 바로 스폰서십의 어떤 교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어떤 교환 관계들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만이 이러한 스폰서십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포츠 스폰서십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요성은 스포츠 단체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단체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재정 확보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스포츠 이벤트를 어떤 성공적으로 또 치러내기 위해서 또 스포츠 단체가 또 유지하고 존속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재원들이 필요한데 그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스폰서십이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인구의 어떤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스포츠 스폰서십이 활용이 됩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스폰서십을 활용하게 되면은 어떤 매체에 노출이 많이 될 것이고 이렇게 매체에 노출도 많이 되고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스포츠 인구의 어떤 저변들이 확대되는 효과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스포츠 제품의 가치 정진도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업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기업은 어떤 세계 시장의 진출을 위해서 스폰서십을 활용하게 됩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어떤 규제들이 각 국가 간에서도 규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피해서 어떤 스포츠라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스폰서십을 통해서 세계 시장 진출의 어떤 교두보를 삼는 것이 바로 스폰서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은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또 가진다는 것이죠. 어떤 소비자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또 조직 내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효과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는 어떤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어떤 판매